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툴 공부하기에 앞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림 그리는 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벡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충 설명하자면 명확하게 설명하긴 애매합니다. 그냥 그래픽 툴에는 벡터와 비트맵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들로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코렐 드로우 그리고 플래시 등이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바로 비트맵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벡터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실제 잡지나 사진 또는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 그리고 전광판에서 볼 수 있는 영상 매체들 포함해서 모든 출력물들은 다 비트맵 방식이 됩니다. 그냥 출력하는 순간은 결국은 비트맵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이해를 명확하게 못하셔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벡터 방식으로 제작된 그림은 그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제품 등의 로고나 프로그램 타이틀 디자인 등에 이용이 되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자동차 도면이나 보석, 세공 등 그리고 건축 도면 같은 거에도 이용됩니다. 어쨌든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포토샵과 더불어 어떠한 그래픽 디자이너 직업군에서도 대충이라도 알아야 하는 툴이죠. 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러로만 그래픽 작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포토샵과 연동하여 그 밑그림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영상에서는 과거엔 벡터톤의 디자인이 필요할 때 많이 시안으로 작업을 하곤 했지만 요새 CC 이후부터인가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 쉐이프 기능이 생기면서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 그냥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많이 이용되는 툴이고 대표적인 포맷, 포맷은 파일명을 말하는데요. AI, EPS, PDF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도 대충만 이해합니다. 나중에 포토샵을 다룰 때 비트맵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설명할 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다시금 비교하면서 또 이제 실제 작업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렴풋이 각자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키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새 창을 열려면 Create New 또는 파일에 있는 New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건 그냥 다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키면은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거는 새 문서의 가로 사이즈, 이거는 높이 사이즈, 이거는 수치를 픽셀로 할지 다른 걸로 할지인데 영상 쪽이나 이런 웹 디자인 쪽에서는 픽셀로 많이 하고 실제 인쇄물을 작업할 땐 저의 경우는 밀리미터를 많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반전하는 거고 이 아트보드는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짧은 책 같은 걸 만들 때 이 새 창이 개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이건 뭐야?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진인가? 인쇄할 때 여백 같기도 하고 그리고 컬러 모드는 영상은 당연히 RGB 인쇄물을 작업할 땐 CMYK 이거는 뭐야 이거? 레스터 이펙트? DPI 같은 거 같은데 DPI라고 해상도 같은 건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상도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마 이펙트를 줄 때 효과들에 대한 화질일 겁니다. 그림자 같은 거.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펙트를 안 쓰죠. 보통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만 그리고 그걸 인쇄물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효과를 줄 테고 저희 같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애프터 이펙트로 그냥 갖고 와서 효과를 주지 여기서 이펙트 같은 걸 주는 건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이건 뭐 뭔지 몰라서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그냥 크레이트 누르고 뉴 누르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새 창이 나오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볼 겁니다. 뭐 제가 봐도 복잡하고요. 간단하게는 한 세 섹션으로 보면 되는데 상단 탭, 뭐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라고 보이는 요 상단 탭이랑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툴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메인 툴바라고 하나? 하여튼 이 툴바,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뭐 하여튼 정보들, 이런 이상한 정보들 한 세 섹션으로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야?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이겁니다. 이거 펜툴. 이걸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면 된다. 이게 일러스트에서 거의 다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몰라도 한 10년 넘게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면서 뭐 이거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메인 툴바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여기 보면 뭐 이상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뭐 확장됐다 확장됐다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뜯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를 뭐 뜯을 이유도 딱히 없고. 이거 뭐야? 왜 안 잡혀? 이렇게 또 마우스 누르고 옆으로 갖다 대면 파란 선. 위로 올리면 또 위로도 돼요. 안 되니? 뭐 선택하기가 어려워. 위로는 안 되나 보네. 옛날 뭐 안 되나 보지 뭐. 여기도 확장 가리고. 이건 뭐야? 뭐 이상한 게 많이 생겨서. 하여튼 뭐 이게 기본인데 이 레이아웃이 뭐 기본이고, 뭐 메인 툴바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뭐 셀렉션 툴, 선택하는 툴, 뭐 예시가 있어야겠네. 일단 뭐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요게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요 점을 선택하거나 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드래그를 하면은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야, 2020 버전부터 이 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렇고, 이건 뭐야? 이건 몰라도 되고요. 저도 몰라서. 이거는 덩어리, 이거는 뭐 편집할 때 어쨌든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뭐야, 라소 툴이야?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것도 몰라도 될 것 같고. 선택하는 거네요. 어쨌든 점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툴바. 그림이라는 게 사실 이 점이랑 점을 연결해서 라인이 되고, 또 라인이 연결돼서 면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의 가장 기본인데, 점을 찍고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각이 집니다. 한 45도씩인가?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되게 각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축키가 V,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시죠? 셀렉션 V, 덩어리는 V, 요 편집할 때는 A. 저도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이거. 그리고 펜툴이 P, 이 정도.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걸 뭐 그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A 툴, A 툴로 이렇게 뭐 변형을 하면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점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펜 툴을 또 클릭해 보면은 뭐 add 뭐 이렇게 써 있죠? 플러스라고. 갖다 대면은 플러스가 커서가 바뀌는데 여기에 클릭해주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편집이 가능하고요. 툴바에 보면은 여기 작게 무슨
옆에 삼각형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마우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이 숨겨져 있는 확장된 뭐 목록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펜틀 그리는 거, 이건 점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점을 반대로 빼는 거겠죠? 근데 컨트롤 Z 하면은 화면이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렇게 지은 것보다 저 같은 거는 A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지은 편입니다. 아, 이거는 뭐 앵커 포인터 어쩌고 또 툴인데, 이 점을 찍으면요 이렇게 둥글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둥글하게 된 건, 앙둥글하게 된 거는 이렇게 원래 둥글하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안 둥글하게 된 건 여기가 이미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어디 있어? 그 펜 툴에 요 선으로 다시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펜 툴입니다. 이것만 잘 다루면 돼요, 사실. 클릭하고 뭐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뭐, 근데 이거 하나만 못 움직이나? 안 되나 보네. 이것도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몰라도 되고. 지금 V 눌러서 이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타이포인데 왜 이렇게 느려? 이거를 클릭하면 마우스에 이런 게 되고, 클릭을 하고 뭐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크기는 여기 뭐 오심들이 있으니까 글자들, 이 캐릭터를 누르면은 문자들에 대한 탭이 나오고, 뭐 어떻게 봐, 이거 글자의 크기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행간, 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텍스트를 빼야겠구나. 타이프. 위에 글자의 크기, 위에 글자의 행간, 이건 글자의 자간. 왜 안 돼? 아, T를 누르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왜 안 돼? 자꾸. 이게 뭐야? 자간이 아니야? 아, 이게 자간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자간이네. 글자의 간격들. 아, 기본이 0, 마이너스 100, 뭐 100, 뭐 이렇게 글자의 간격을 줄 수 있고, 이거는 글자의 이제 크기를 인위적으로 높이를 주는 거. 이거는 가로로 높이를 주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몰라도 되고요. 이것도 뭐야? 이거 신기하네요.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영어를 그냥 대문자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뭐 딱히 몰라도 되고요. 다. 이건 그냥 선을 그리는 거. 마우스를 하나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놔두면 라인이 생기죠. 이게 왜 있는지는,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필요 없고. 이건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지? 필요 없고. 이거 뭐야? 이거 회오리 같은 게 생기네. 뭐 딱히 쓸 일이 웬간해서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네. 뭐 그리드가 생기네요. 연결된 게 아니라 라인이 돼 있구나. 또 딱히 뭐 필요가 없고. 이건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그냥 다 이렇게 펜툴로 그리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거 도형. 이건 좀 도형을 쓰죠. 사각형.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당기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V를 눌러서 이 셀렉션 기본으로 간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이 라운드 처리가 돼요. 예전 버전에는 아예 이런 모양의 탭이 이 안에 있네.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걸 마우스를 안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상하로 하면은 이 라운드가 랜덤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뭐 딱히 필요 있는 건 아니고, 동그라미 뭐 그리는 거고 드래그해서. 근데 이 모든 그림 그릴 때 그냥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부터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Alt를 누르면은 이 센터를 기점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게 오르락내리락하게 그리는데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이제 Shift를 같이 누르면은 이렇게 정으로 그려집니다. 모든 게. 이거 스타트 별 그리는 거. 별 그리고 역시나 Shift를 누르면 이게 뭔가 각지게 그려지고, 이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또 클릭을 상하를 하면 이 가지수가 늘어납니다. 줄거나. 그리고 이건 빛인데 뭐 필요가 없네.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섹션이 나오거든요. 수치를 입력하면 수치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하면 이제 라운드 수치까지 나오겠죠. 여기 동그라미는 수치가 나오나?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니까. 폴리곤, 사이드, 6개면은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스타. 도대체 앞에 거랑 뭐가 다른 거야? 하여튼 이걸 뭔데 수치내서 그런 게 아니라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하고, 또 이 알트래 이거 컨트롤이랑 딱 이렇게 눌러대면 이렇게 이상하게 변환이 되는데, 쓸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마우스 대신 펜 같은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걸로 그림 그릴 때 쓰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사실 잘 안 쓰죠. 그냥 펜트로 그리고, 이런 브러쉬는 포토샵에서 그림 그릴 때나 쓰지. 이건 뭐지? 이상한 게 있어. 몰라도 되고. 그럼 V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좀 다 지우고. 이건 몰라도 돼요. 지우개? 지워봐야지. 이게 왜 필요하지? 몰라도 되고. 시저 이건 가위? 어떻게 쓰는 거야? 몰라도 되고. 나이프. 그린 대로 이렇게 점이 쪼개지네요. 아예 분리도 되는구나.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쓰겠네. 이거 사각형을 다시 그려보고, 사각형을 그리면 안 되지. 좀 티나게 이런 걸 그렸다고 치면은, 이걸 클릭해서 요거를 누르고, 맨 처음에 로테이션이네. 이게 더블 클릭하면은 앵글이 있거든요. 15 하면 돌겠죠. 프리뷰 미리 볼 수 있는 거. 다시 껐다 키면 30도 도는 거고. 그래서 카피를 하면 아까 원 상태에서 이게 더 생기는 거고, OK만 누르면 그냥 도는 거고, 카피를 하면 두 개가 생기죠. 컨트롤 Z에서 뒤로 가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냥 44 하고 프리뷰 켜준 다음에 OK를 누르면 얘만 그대로 돌고,
컨트롤 Z에서 돌아갔고, 앵커 포인트가 센터에서 돌아가는데 Alt를 누른 상태로 제가 여기 기점을 잡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회전이 되는데요. 그러면 15도가 이렇게 봅니다. 15도라고 치면 보이시죠? 아래로 가네. 마이너스도 되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역시 이걸 기점으로 도는 겁니다. 그럼 카피하면 2개. 근데 좀 많이 쓰는 게, 이건 또 단축키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반복해서 여러 개 하고 싶을 때는 그대로 컨트롤 D를 하면은 앞에 했던 게 적용돼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써요, 컨트롤 D는. 나중에 실무할 때 하나씩 보고 다시 너를 하나 그리고, 아까 이 로테이션 탭에 있던 게 어디 있냐, 로테이션. 이 리플렉트를 클릭하면 똑같이 뭐야 이거, 호리못이, 이거 상하가 반전되는 건데, 이 상하 반전되는 거는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 반전돼도 똑같으니까. 좌우 반전도 똑같네. 잠깐만, 그럼 이건 빠지고 다시 별을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호리진 하면은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구나. 그대로 센터를 중점으로 상하가 반전된 겁니다. 상하가 뒤집어진 거죠. 버티컬은 좌우가 반전되는 건데 똑같으니까 여기 기점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걸 쓸 일이 있나?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클릭하고 역시나 Alt를 누른 다음에 여기 센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뜨는데, 이걸 복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러면 2개 생기고, 이런 거 많이 써요. 눈 같은 걸 하나 그렸다고 치면은 그대로 그리고 이제 반사할 때 많이 쓰겠죠. 눈썹도 그렇고, 정머리라고 할 때도 반만 그려놓고 하면은 더 빠를 테고, 귀도 그럴 테고, 신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팔 한쪽을 그리고 손 그리고 몸통은 하나일 테고, 다리도 그렸다고 치면은 V로 얘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렇게 V로 선택하면 바뀌잖아요. 이때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계속 선택이 돼요. 대신 또 반대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 리플렉트 툴이란 걸 클릭해서 이 몸통을 기준으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카피를 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많이 씁니다, 얘는. 이건 또 뭐야, 스케일터. 이것도 드래그해서 다 지우거나,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도 다 선택되거든요, 이 화면에. 일단 지우고, 일단 또 별을 그리고, 자꾸 별을 그리지만. 뭐였지, 이거 스케일 툴? 이게 뭐야? 스케일은 그냥 스케일인가? 스케일이죠, 200배가 될 거냐, 작게 죽일 거냐. 역시나 카피하면 또 생기는 거고, 오케이 하면 얘만 바뀌는 거고. 이 논 모시기는 지금은 정으로 스케일이 줄어드는데, 가로를 홀쭉하게, 높이는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딱히 쓸 일은 없고. 이건 뭐야? 모르겠으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근데 사실 바로 그 다음 건가? 아니구나. 여기 프리툴 있다가 또 그때 되면 얘기하고. 이거 뭐야? 쉘 툴. 삐딱하게 만들어지는 건가? 해봐요. 그러네요.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이것도 쓸 일이 없고요. 이건 뭐야? 리쉐이븐. 안 돼. 몰라도 돼요. 이건 뭐야? 이건 왜곡시키는 것 같은데. 와, 별 쓰잘데없는 게 다 있네요. 몰라도 돼요, 이거. 이거 프리툴. 퍼펙툴은 왜 있어? 일단 프리툴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이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바운딩 바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케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또 마음대로 하지만 Shift를 누르면은 역시나 정으로 움직이고, 또 이 상태에서 Alt를 같이 누르면은 센터를 중심으로 변형이 되고. 그런데 이게 E, 아까 요 단축키 요게 선택한 상태에서 E를 누르고 갖다 대면 뭔가 이상한 게 좀 바뀌죠. 생긴 건 똑같았는데 막 컨트롤을 이제 같이 누르고 또 시프트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막 각지게 된 다음에 잡아주거든요. 또 이제 Alt를 누르면 이제 세 개를 다 누른 거예요. 컨트롤 Alt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이렇게 많이 쓰지 아까처럼 수치를 써서 변형은 잘 안 하고, 또 센터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은 변형이 되고, 또 Alt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합니다. 이 변형 툴로. 이건 또 뭐야? 쉐이프 빌더. 또 뭐 했나? 이 퍼펫 툴. 이 퍼펫 툴이 왜 생긴 거야? 도대체. 이거 찍어서 어떡하라고. 이해가 안 가네. 이건 방금은 퍼펫 툴로 한 게 아니라 휴먼. 딱히 기하학 도형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쓰긴 하겠지만 몰라도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지금 다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저의 강의는 영상 디자이너를 초점으로 한 거라서, 가장 이런 다 효과들은 영상 디자이너들은 결국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훨씬 많은 거 거기다가 효과를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포토샵에서 주는 게 맞거든요. 순수 일러스트레이터로만 작업하는 디자인이 아닌 이상은 포토샵을 많이 이용하죠. 보통 다 포토샵으로 끝냅니다, 결국은. 이건 뭐야? 이거 몰라도 돼요? 저도 모르겠고. 이것도 뭐야? 이거 몰라도 돼요. 이상한 게 생겼어. 이거 이건가? 이거 3D 왜 안 없어져? ESC를 넣으니까 없어지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ESC 몰라도 돼요. 이건 뭐야? 메시 툴? 이거 오브젝트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찍으면은 아까 퍼펫 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퍼펫 툴은 아까 이 오브젝트가 바뀐 대신 얘는 그라데이션처럼 색을 이렇게 퍼지게 줄 수 있는 거라서 얘도 일단 몰라도 돼요.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이건 진짜 그라데이션. 사각형. 색을 줄 때 이 그라데이션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왜 안 되냐? 왜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얘를 그럼 이건 몰라도 돼요. 옆에 나중에 어쨌든 알겠지만 이 그라데이션 툴에서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면 색이 생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줬다 치면은 이상한 툴이 있는데 그냥 RGB만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바뀌는데, 그라데이션이 G거든요. 색을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상한 라인이 생기잖아요. 요 색 변화, 위치. 요거는 왜 안 올라가? 귀찮아. 옛날 건 G. 하여튼 G 누르고 여기 보통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몰라도 됩니다. 왜 자꾸 몰라도 되냐고 하면 그냥 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주는 게 낫거든요. 아니면 포토샵에서 주던지. 여기 타입인데 이건 라인이고, 그라데이션에 이거는 라운드,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거, 색깔. 이건 뭐야? 참 이상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네요. 클릭하면 클릭하고, 이건 사각형 선택하고, 에디트 그레이디언트인가? 뭐야 이거?
더블 클릭해야 돼?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스포이드. 자, 어떤 컬러를 카피할 때 쓰는 건데요. V 누르고 요거 누르면은 이게 I인데 얘를 선택하면 이 색깔로 바뀝니다. 많이 씁니다. 이건 의외로. 이건 뭐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건 뭐야? 뭐라고 써있는 거야? 갖다 대면 블렌드 툴? 그 뭐 이상하게 뭐 바뀌는 거. 이거 클릭하고 뭐 두 개의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두 개 누르면은 얘가 점점 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개수가 많아서 지저분하니까 컨트롤 Z. 얘도 더블 클릭하면 됐었나? 뭐야 이거 개수 바꾸는 거 없나? 8개가 바뀐다는 것걸요. 이거 뭐 한 3개만 해볼까? 클릭하고 클릭. 하나 둘 셋 3개가 생기죠. 그리고 사각형이 점점 원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이건 라인 같은 거 쓸 때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선으로 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뭐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는 거라면 아까 어딨어? 블렌드 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개 똑같네요. 이거 뭐라 그래? 선택하고 10개 하면은 이렇게 바뀌네. 이건 뭐야? 모르겠네. 이상하게 바뀌고 뭐 이런 거 뭐 괜히 막 그래픽 디자인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기하학 같은 느낌. 근데 뭐 딱히 쓸 일이 없어서 몰라도 돼요. 그것도. 이건 뭐야?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서. 이거 뭐야? 그래프? 그래프 만들어지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이거 문서야? 이거 영어로 뭐 써있어? 아트보드 툴. 이건 맨 처음 아까 크리에이트 뉴 할 때 이 영역을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다큐멘터리가 커집니다. 여기 수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뭐 PPT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뭐 이것도 딱히 쓸 일이 없고. 엔터 누르면 없어지나?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몰라도 그냥 ESC 누르면은 다시 원상복구되고. 어디까지 있어? ESC 이거 뭐야?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왜 필요하지?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 이게 뭐지? 이거 옛날에 썼던 것 같은데. 몰라도 돼요. 웹 디자인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그냥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단축키로는 Shift일 겁니다. 이렇게 막 크게 그릴 때 Shift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린트 틸링 툴. 왠지 뭐 모르겠지만 이 영역만큼만 프린트 한다는 거라나? 이거 왜 안 없어져? 없애고 싶은데. 컨트롤 Z도 안 되네.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게 뭐야? 줌. 플러스면 클릭하면 가까워지고 Alt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작아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특정 부분을 크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무슨 드래그하면 그대로 딸려오더라고요. 더 불편하고 저는 이거 성가시네. 이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도형을 그렸는데 이건 뭐지? 이거 뭐 이상한 게 생겼어. 하여튼 도형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색을 줄 수 있거든요.
그 필이 이 안쪽에 색을 바꾸는 거고 이 바깥쪽이 스트로크, 이 라인을 색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이 비어 있으면은 여기를 클릭해도 잘 선택이 안 돼요. 비어 있어서. 이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라인도 선택하기 힘드니까 드래그해서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덩어리를. 끌고 오기도 좀 힘들고. 근데 안이 선택해 돼 있으면은 안이 컬러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선택해도 쉽게 끌어와집니다. 그냥 색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좀 티나게 좌우 반전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몰라도 되고요. 이건 뭐야 그냥 이상한 거네. 이거는 아까 한 것처럼 비우게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Z 클릭해서 비우게 하면 이 라인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 다시 클릭하면은 색깔이 있고 클릭하면 색깔이 없는 거. 아 이거 그라디언트구나. 몰라도 되고 이거 뭐야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어우 이게 뭐냐면은 화면을 이 틀이 어깨 보이는 건데 F거든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딱히 뭐 쓸 일이 없죠 뭐. 이렇게 메인 툴바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재미가 없네요. 다시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꾸 말하지만 이 펜 툴, P 클릭하면 점이 생기고 또 점을 클릭하면은 이 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라인들이 왜곡이 져지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Alt를 누른 다음에 지금 그려졌던 점을 다시 찍으면은 다시 이때부터 다시 시작점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뭐 여기서 이런 S자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쯤에 다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놓지 말고 이 반대편을 드래그 하면서 놓으면 또 이렇게 S자가 생깁니다. 다시 Alt 눌러서 점을 없애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각을 지겠다 이렇게 또 클릭하고 뭐 여기 채우겠다. 이게 펜툴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핵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이 펜툴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지금 거슬리니까 잠깐 지웠다가 다시 키우겠습니다. 아까 그 이상한 라인이 거슬려서.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아까 라운드를 좀 마우스 위아래를 좀 위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잖아. 얘가 좀 고급이겠네. 그래서 이상이 있네. 가장 쉬운 순서부터 얘, 하다가 어려운 거 얘가 고. 이건 뭐 나중에 알려줄 텐데 여긴 레이어거든요. 그럼 여기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하면은 레이어를 잠글 수 있는 거. 이제 여기는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잠겼으니까. 이 가상의 이제 레이어 층 위에서 본인이 펜을 클릭한 다음에 뭐 색깔은 없애는 게 좋겠죠.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을 채우든지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클릭하고 이걸 선택하면 이 레이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트랜스퍼런시에서 잠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투명도를 좀 낮춘 다음에 다시 잠가 놓고 다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우고 뭐 이거를 캡처 하시든 그냥 직접 그린 다음에 똑같이 하시고 이 펜툴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처음 그릴 때 점이 뭔가 자석처럼 붙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건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구나.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얘를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으면 일단 빼주세요. 일단은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완전 도움이 없이. 그러면 아무것도 뭐 붙는 느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점을 그려서 뭐 시프트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런 딱 떨어지는 건. 그리고 그리다가 V를 누르면 멈추는데 이 면이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면을 선택하고 면을 없애준 다음에 라인만 남겨놓은 채로 다시 P를 클릭해서 점을 클릭하면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그리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채워진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뭐 색깔을 주죠. 그러면은 하나의 사각형을 펜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다시 P를 눌러서 얘도 시프트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옆을 누르고 옆을 대고 마우스 클릭하고 놓지 않고 이제 아래로 당깁니다. 아래로 당길 때 뭐 이것도 시프트를 누르면 조금 뭔가 각지게 할 수 있죠. 이 클릭되면 다시 Alt를 누르고 여기 시작했던 점을 다시 누른 상태로 또 시프트를 적당히 누르고 여기 뭐 대충 뭐 이쯤 되고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하면 이상하니까 뭐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하고 또 Alt를 누른 다음에 얘를 없애고 클릭하고 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떼지 않고 이번에 상단으로 Alt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또 드래그하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아니라 이 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면은 Alt를 뭐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라운드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얘도 이제 뭐 점을 이쯤에 클릭하고 뭐 이쯤 클릭하고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립니다. 좀 틀려도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굳이 뭐랄까 이게 완벽한 원 같은 거는 알아서 이렇게 오토로 라운드가 생기잖아요. 이때는 뭐 굳이 Alt를 눌러서 얘를 없애서 다시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Alt 누르면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는데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은 앞으로 옵니다. 근데 그 수는 제한이 돼 있어서 막 몇 분 전까지 돌아가진 않고요. 한 10단계에서 20단계 정도 앞뒤 그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냥 그려도 되는데 그냥 Alt를 눌러서 꼭 지우고 다시 그리는 연습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Alt 눌러서 또 클릭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누가 잘 그리겠습니까? 그러면 A를 눌러서 이게 점이 원래 스마트 가이드 하면 딱 뜨는데 안 뜨니까 드래그해서 대충 잡고 A를 눌러서 뭐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색이 채워져 있으니까 색이 채워져 있어서 안 보였구나. 얘를 이렇게 바꿔서 대충 만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또 안 생기면은 아까 혹시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 펜 툴에 클릭하다 보면은 앵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뭐가 생기죠? 시프트를 눌러서 하고 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A를 누르고는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좌측에 있는 거랑 드래그는 달라도 하여튼 같이 움직이는데 컨트롤 Z하고 얘를 누르고 얘만 잡으면은 얘 하나만 움직입니다. 근데 또 얘를 누른 상태로 점을 누르면은 이게 각이 돼요. 완전 아까처럼 없어지고.
그러면은 얘를 다 선택하고 만약에 이걸로 클릭한다고 치면은 한 번 안 되는구나. 일단 점점 누르면 이제 각이 되겠죠. 이렇게 없애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대충 변형할 수도 있고. 됐다. 얘는 안 생기네. 이건 단축키를 잘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일단 대충 한 다음에 얘를 가깝게 A 눌러서 아까 그 상태로 누르면 또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하고 P 펜 툴로 눌러서 얘도 뭐 센터가 여기 있고 얘는 뭐 라운드가 한 이쯤 될 것 같고 뭐 알트 눌러서 뭐 갔다가 뭐 이쯤 될 것 같고 알트 눌러서 갔다가 알트 눌러서 또 이쯤 될 것 같고 갔다가 알트 눌러서 이건 뭐 점은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찍으면 대충 느낌이 뭐 오겠다 싶으니까 많이 만져보세요. 많이 만져보면 돼요. 뭐 정확하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막 할 필요 없고 점을 너무 많이 찍으면은 안 좋아요. 최소화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일부러 최소화할 필요는 없고 뭐 적당히 하다 보면 뭐 늘 겁니다. 감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뭐 하나 귀찮지만 이쯤 그렇다 치면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사하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뭐 온라인이 어딨냐? 패스파인더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뷰에 온라인 없냐? 윈도우 온라인인가? 윈도우 온라인 점을 일정하게 맞추고 얘를 V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 요 반사 툴이 있죠? 이 반사 툴로 여기 뭐 대충 되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아까 말했죠. OK를 누르면 그냥 얘가 일로 가는데 카피를 누르면 그대로 이 반사로 복사가 됩니다. 아까 높이로 바꿔되는 거고 어쨌든 카피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만 그리고 반대쪽은 대충 그려서 할 수가 있죠 뭐. 근데 대신 얘는 두 개의 덩어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A로 점 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뒤에 거 누르면 조인이라고 있거든요. 조인이 이 두 개의 선을 강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사실은 하나로 해야 뭐 좋은 건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무슨 FM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컨트롤 Z에서 아까 스마트 가이드를 컨트롤 U를 누르면 스마트 가이드가 생기는데 단축키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컨트롤 U를 눌렀으니까 이거 지금 체크되어 있지. 스마트 가이드 컨트롤 눌러서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 선이 뭐야 이거 회색이 대충 위에 갖다 대면 뭔가 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 다시 들어가면 점이 하나로 돼 있어요. 이때 조인을 하면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건 뭐야 이거 신기하네. 얘도 연결해주고 그러면 좀 더 점 개수가 적어지면서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